결국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청년들을 바흐무트라는 거대한 믹서기에 갈아넣으며 비참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바흐무트 절대사수를 천명했습니다. 이제 바흐무트 전선은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더욱 끔찍한 무엇인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바흐무트 전선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24시간 공세에 러시아군 1030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게 우크라이나가 펼치는 일종의 심리전일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43명꼴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건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니 차라리 심리전이길 바라는 마음마저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갱신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바그너 그룹은 약 5만 7천 명의 죄수를 징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상여하를 떠나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은 고작 7,600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86% 이상의 죄수병이 전사했다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벌이는 행동을 생각하면 단 24시간의 공세에 1,030명이 희생되었다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1인치를 전진하는 데에도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전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행위는 바그너 그룹의 신입 죄수 용병을 전선에 던져 놓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전선에 투입된 죄수병들은 30m를 전진해서 참호를 구축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죄수병들은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으며 오직 전진만 할 뿐인데요. 8명에서 10명이 한 개 분대로 구성되는 이 병사들의 보급품은 고작 소총 안정과 탄창 2개, 수류탄이 끝입니다. 애초에 바그너 그룹은 죄수용병을 딱 6탄 돌격용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무장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전투가 심지어 10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고 또 죄수를 징집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벗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바흐무트 전선의 러시아군 진영의 규율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군대라기보다는 짐승무리에 더 가까운데요.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촬영으로 공개된 바그너 그룹의 실태는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바그너 그룹 부대는 바흐무트 외곽 공략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후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대 사령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사령관을 대하는 부대원들의 행동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4명의 바그너 그룹 부대원들은 사령관을 끌고 그대로 건물 뒤로 이동하는데요. 이후 외부의 시야에서 벗어난 부대원들이 수차례나 도끼를 내려 찍는 충격적인 모습이 생생히 촬영되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전선의 바그너 그룹 진영에서는 이런 끔찍한 악역상과 범죄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니 전술다운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존재할 리 만무하고 그저 돌격과 참호파기처럼 간단한 명령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술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항정신성 의약품과 수레저로 무작정 돌격만 하는 바그너 그룹을 상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정신적 피로도 또한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바흐무트에서 살아 돌아온 우크라이나군 병사는 기관총 사수들이 총을 쏟아 미칠 지경이었다. 총에 맞아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달려오다가 얼마 후 피를 흘리며 넘어졌다라며 두렵고 현실 같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진술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군 또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 또한 그에 못지않은데요. 이를 증명하듯 현재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군 진영이 위치한 서쪽을 제외한 전방위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솔레다르라는 거점이 생긴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부에서 블라우다트네까지 점령하고 이어 크라스나 호라와 파라스코비우까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북부 시가지까지 진입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남서쪽에서는 이바니우스케까지 공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졸지에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게 쌈 싸먹힌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러시아군은 느리긴 하지만 과일 깎듯이 차츰차츰 바흐무트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흐무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바흐무트는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나 러시아에나 버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위험하다고 바흐무트를 포기하기엔 이곳에서 흐른 피가 너무나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올해 바흐무트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만에 하나 바흐무트를 빼앗기더라도 러시아군에 최대한 큰 손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마리우폴 포위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동안 바흐무트에서 전투가 계속되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격의 공세가 한풀 꺾인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바흐무트 수비군이 악전고투를 거듭하는 동안 동부전선의 다른 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바흐무트와 함께 동부전선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된 부울레다르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성공적인 방어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를 시작하기 전 부울레다르 남쪽 약 14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 키릴리우카를 집결지로 정하고 이곳의 학교와 행정시설 등을 군사기지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얼마 못 가 우크라이나군 정찰병력에 의해 발각되었고 대대적인 포격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피해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소 30명에서 최대 200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군의 공세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이 전선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공세를 감행하면서 T-72대 BMP-5대 등을 파괴하고 MTLB를 노획하는 등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부울레다르 공방전을 추적하는 오신트에 의해 기종이 밝혀지지 않은 러시아군 탱크 BMP-30대가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 다방면에서 검증이 된 정보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부울레다르에서 러시아 T-90S 전차세대가 대전차 지뢰를 밟고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보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면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공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선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는 아마 충계대 공세를 위한 잠시의 숨고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바토베 크레민나를 포함한 루안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 세르이 하이다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준비 중인 병력의 규모만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선봉으로 총알바지 용병이 아니라 정예기계와 여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전쟁의 양방은 영웅적인 전과나 행동보다 최소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수싸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층 더 잔혹하고 처절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